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현재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은 오후 8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아니라 다를까 비트가 현재 급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좀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들이 어디까지 빠질 거냐, 그리고 반등이 지금 나와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매수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로도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매매 포인트들을 여러 개 잡아드렸어요. 어디였죠? 여기서 롱 진입 가능하고 여기에서 숏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두 가지 매매 포인트들을 잡아드렸고, 저도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 이전 영상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자세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이틀 정도의 기간 동안 해서 해당 무빙이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그대로 진행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짧게 이 자리에서 롱 들어갔던 거는 익절을 전부 진행을 했고요. 숏 물량들만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스윙 물량들도 그대로 들고 있고요. 이번에 단기로 들어갔던 숏 물량이 지금 한 1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영상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 수십 %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음번에도 계속 이런 자리들이 나와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영상 시청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는 대략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리고 디테일한 타점을 드리지를 못해요. 아무래도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한 타점과 전략에 대해서는 원데이 구독자 전용 무료 텔레방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뒀어요. 이거 링크 클릭을 하셔서 입장 신청하시면은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매일매일 한정 인원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럼 이어서 차트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시나리오가 뭐냐면요, 3파 연장 터미널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터미널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5파가 연장이 된 터미널 패턴, 그리고 1파가 연장이 된 터미널 패턴, 그리고 3파가 연장이 된 터미널 패턴 중에서 현재 성립이 되고 있는 패턴이 바로 저는 3파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되짚어보게 되면은 일단 60K에서부터 올라온 파동에 대해서 전체 A, 그리고 B, 그리고 C로 진행 중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5파 연장 터미널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C파가 한 85K 정도에서는 끝나야지 5파 연장 터미널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1, 2, 3, 4, 5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이사 추세선에 대해서 깨졌죠. 여기서 완벽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이래서 5파 연장 터미널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1파 연장 터미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1파 연장 터미널의 경우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B파가 여기 오른쪽에서 종결이 되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1파 연장 터미널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서도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사 추세선에 대해서 이탈이 발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건 여기서 3파 연장 터미널이 종결이 되었다, 10파로 종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10파 이후에서 내려오는 파동이 현재 지그재그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하락 임펄스 파동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다음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두 가지 경우 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횡보를 하고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정말 약간만 반등시키고 내려가거나, 이게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좀 더 긴 시간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움직임이 발생이 될지에 대해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은 다 가져가실 수가 있고, 매매 전략까지도 다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시간 보고 볼게요.
고점 구간인 76K에서부터 현재 66K까지의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내려오는 그림이 충격 파동으로 내려오던 아니면은 지그재그 조정 패턴으로 내려오던 간에 추가적인 조정이 필연적인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은 보통 터미널이라는 파동이 종결이 되면요. 이 터미널의 시작점까지 100% 되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100%. 최소 100%. 그 말인 즉슨 최소 62K까지는 내려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 단기적으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굴곡들이 발생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최소 62K까지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의 개념이고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전체 62K부터 시작된 파동에 대해서 A파동, 그리고 B파동, C파동이 여기에서 종결이 되었고 C파동의 경우에서는 3파 연장 터미널 파동으로 패턴이 마무리가 되었으며 여기가 종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 임펄스가 시작이 되었거나 또는 지그재그로 진행 중이거나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동이론 관점에서만 봤을 때 지금 추가적인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될지는 오늘 영상에서 싹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목균형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요하게 봤었던 4시간 봉상에서 일목균형표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구름대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뚫지 못했죠?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들어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거래량이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이 즉슨 일봉상 돌려봤을 때 지금 2월달 이후부터 해가지고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일목 구름대 안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탈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서는 거래량이 한번 강하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주봉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지금 현재 파동을 봤을 때 캔들이 어떻죠? 이번 주 주봉이 이틀 뒤면 마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캔들이 영망치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아직까지 다 나오진 않았죠. 이틀 남은 상황인데 거래량이 낮은 걸로 봤을 때는 아마 남은 이틀 정도 구간 동안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캔들로만 봤을 때 굉장한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ABC가 종결이 되고 그 다음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후 구간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방 리스크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이어서 월봉으로 봐도 월봉 마감이 4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만약에 주봉 마감이랑 같이 이어지게 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한 3일에서 4일 이내의 흐름 동안 해가지고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롱은 짧게 가져가야 되고요. 숏은 길게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번 강하게 하락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숏을 막 들어가도 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합리적인 자리로 차근차근 설명을 오늘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관점을 유지를 하는 조건도 설명드릴 거예요.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 78에서 80K 구간에 대해서 장대 양봉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서는 롱을 길게 들고 가고 숏을 짧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하방 압력이 훨씬 더 많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안 좋은 걸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회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들을 잘 살려서 내가 최대한 수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락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용.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최근 하락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불확실성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쵸? 저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5일 동안 공격 중단한다고 올라가는 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진 않을 거다. 왜냐면 아예 휴전이 난 게 아니다 보니까 크게 상승 견인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거랑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5일 동안 공격을 중단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종료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갑자기 휴전 불확실성이 두드러진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또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뉴스만 보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차트랑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가서 여러분들한테 매매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생각을 했을 땐 단기적으로 약반등이 나와주거나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진짜 단기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이전 저점 있죠. 65.6K 자리랑 거의 가까워진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찍어보게 되면은 저가랑 고가랑 연결했을 때 0.886 레벨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0.786 레벨 사이 구간에서 횡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단기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전 저가에 대해서 손절가를 잡고 진짜 짧게 단타를 쳐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롱도 짧게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숏 진입을 하는 게 옳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숏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횡보를 하거나 좀 반등이 나와줬을 때 천천히 캔들 보면서 숏 진입을 해서 좀 길게 들고 가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롱은 진짜 짧게 보셔야 돼요. 이제 손절가 짧게 잡고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고, 충분하게 이전 저가에 대해서 바로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놓고 짧게 짧게 롱 진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숏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쑥 반등이 나와주면 그때 가서 숏 진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기존에 여기서 들어갔던 물량들에 대해서 그대로 좀 들고 있고요. 중간중간 부분 익절을 하긴 했지만 들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좀 반등 나오면서 또 숏자리가 나와주면은 또 추가 진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롱은 당분간은 진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좀 나는 롱을 좀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괜찮은 자리인 거고요. 제가 그렇게 크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향성 자체가 하방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 전략으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어디까지 하락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구간에 대해서 약간의 횡보 정도 나와주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주봉상 봤을 때 캔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음분 캔들로 마무리가 되면서 거래량이 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 저가를 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전 저가를 깨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림도 같이 연결지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숏 물량들에 대해서 좀 길게 들고 갈 생각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가? 최소 62K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해보게 되면은 50K대 중반대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현물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려오고 62K 이하, 이전 저가 이하로 내려가면서 앞자리 5자를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차라리 그때 가서 좀 상황을 보면서 매수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이나 실시간 타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방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때그때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쵸? 실시간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텔레방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실시간으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타점도 보시고 여러 가지 시황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입장하시는 방법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상 댓글 남겨놨어요. 고정 댓글 클릭을 하셔가지고 요거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입장해 계시고 알람 켜두시면은 그때그때 뜨는 내용들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매매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비트 비트코인도 한번 봐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업비트 가격상에서 1억 117만 8천 원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4시간봉으로 보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점진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최소 9천만 원, 9,200만 원 정도까지 내려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터미널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파동에 대해서 되돌릴 경우 시작 전까지 100% 되돌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이후 구간에 대해서는 좀 차트를 확인하면서 가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 저가를 깨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는 움직임이 발생이 되겠죠. 네, 일단 최소 9,200까지 내려오고요. 이거 이탈 나면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수를 어디서 받아봐야 될지 좀 잘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러한 움직임 이후에는 그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연결되셨죠, 여러분들? 사실 전체적으로 주봉상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움직임 자체가 한 파동 더 이제 내려오는 그림이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뭐라고요? 여러분들 숏 우위로 보셔야 된다. 매도 우위로 보셔야 된다. 나중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매수 우위 구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일단 지금 이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네. 그럼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이었습니다.